3D 프린팅으로 레고 블럭을 만들 수 있다. 그 레고 블럭을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진짜 마인크래프트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그래서 실제로 나사에서도 작년에 어떤 것들을 했냐면 2024년에 공모를 했어요. 빅 아이디어 챌린지라 그래서. 여기 뭐냐면 빅은 그냥 빅이 아니라 브레이크스루 이노베이티브 앤 게임 체인징 아이디어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달 기지 구축을 할 때 이런 어떤 팽창형 기지를 어떻게 하면은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여기 이제 이공계의 힘을 빌려서 공모를 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이 팽창형 형태가 되면은 우리가 요 기지를 로켓에 실어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적으로 실제로 이런 인플레터블 기지 구축에나 아니면 뭐 이렇게 쉘터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사에서 작년에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은 아까 보셨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에서도 아까까지는 이제 이사에서 어떤 마스터 플랜들을 보여줬다면 나사에서도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곳이 바로 아이콘이라는 미국의 이제 텍사스를 기반으로 한 회사가 있어요. 대형 3D 프린팅을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굉장히 재밌는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나사에서 이 프로젝트 올림푸스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달에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제 달 기지를 건설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약간 내가 보기엔 3D 프린터야. 3D 프린터가 달 기지를 짓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게 뒷면에 보입니다. 이 아이콘이라는 업체가 왜 어떻게 나사로부터 이런 프로젝트 수주를 받았는가. 그래서 이 아이콘에서 실제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콘이라는 텍사스 기반의 회사에서 실제로 제작한 집이에요. 집. 그래서 보시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이 3D 프린팅이 된 거가 느껴지죠. 한 층 한 층 차곡차곡 적층을 해가지고 집을 지은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고 이분이 이제 아이콘의 CEO인 제이슨 발라드라는 발라드를 잘 부르실 것 같은 발라드분 이제 컨트리송을 잘 부르실 것 같은 그런 분이 서 있으시죠. 이분이 이제 회사 CEO이신데 이분이 이 회사에서 만든 어떤 집을 건축할 수 있는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건축한 구조물이에요. 하우스 오브 피닉스라 그래서 굉장히 멋있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달 기지에 건설하기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요거가 이제 시멘트 대신에 이제 달 토양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지은 것들이고 요거 지어지는 모습이 영상으로 있는데 자 텍사스 아마 오스틴이었던 것 같아요. 오스틴 사우스 오스틴에 본사가 있는데 여기에 근처에다가 이렇게 지은 겁니다. 자 이렇게 3D 프린터가 짓고 있는 게 보이죠. 아까 그 지어졌던 그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모습. 이게 지어지고 있는 모습. 자 이렇게 지어졌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콘이라는 회사에서 작년에 벌써 이제 판매용 집을 지었어요. 텍사스 오스틴 근처에 오스틴 북쪽에 조지타운이라는 곳에다가 집을 실제로 지어갖고 이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을 보시면은 2,000 스퀘어핏이 지금 48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한 48만이면 요즘 환율이 높아가지고 한국 돈으로 한 7억 정도 되나? 이럴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그래도 집 한 채입니다. 집 한 채를 7억에 분양하고 있는 항성연구원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실제로 집을 지어서 보이죠? 스케줄러 투어 집 팔고 있으니까 한번 보러 와라 직접.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 그 오픈 키친에 아일랜드 식탁도 적층형으로 프린팅하는 거예요. 적층형으로 프린팅.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지금 이 아이콘이라는 회사에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집을. 그래서 이 업체가 실제로 이 나사랑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을 했던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달에서만 기지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 화성에서도 기지를 건축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화성에서도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기지를 건축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아이콘이라는 회사에서 나사랑 협업을 해서 모사 시뮬레이션을 마치
그 화성 기지에 살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요건 아마 이제 텍사스 휴스턴에 있을 거예요. 휴스턴. 그래서 요 프로젝트를 이제 마르스 듄 알파라고 하는 프로젝트라 그래서 여기서 지어서 실제로 2023년이었을 거예요. 2023년에 여기 한 몇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한 1년 정도를 사셨습니다. 마치 화성에서 우리가 이런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기지에 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를 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1년 정도를 이 안에 갇혀서 사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참여를 했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앙카 셀라리오라는 분인데 뭐 이제 갇혀가지고 이런저런 실험들을 했겠죠. 이분은 이제 미국 해군 미생물학자시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바이오스피어 2를 연상케 하는 그런 실험이기도 한데 바이오스피어 2는 아예 환경까지 그렇게 제한을 했다면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하진 않고 실제로 우주인들이 화성에 이제 1년 정도 고립이 됐을 때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굉장히 짜릿한 경험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이콘이라는 업체에서는 이 프로젝트 올림푸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노스웨스턴 대학이죠.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샘플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달 표면 샘플을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들이 3D 프린팅에 적합한 토양이 될 수 있을지 어떤 그 토양의 라이브러리들을 지금 만들어갖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장비를 돌렸을 때 정말로 달 기지가 구축이 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재밌는 연구들이 나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1979년에도 예상을 했었던 우주인이 직접 가지 않은 상태에서 로봇들이 먼저 도착을 해갖고 달 기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건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나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굉장히 재밌는 논문이 나사 연구진들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사이언스 로보틱스의 2024년에 표지로 이제 보여줬던 연구인데 보이시죠? 굉장히 무슨 그 지렁이 같은 로봇들이 뭐 이렇게 생긴 축구공 같이 생긴 틀들을 갖고 와서 막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뭐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요게 이제 알마다스라는 어떤 프로젝트인데 요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시면은 이 지렁이 같이 생긴 로봇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복셀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픽셀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픽셀이 있듯이 복셀이라 그래서 3차원의 어떤 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를 이제 복셀처럼 이용해가지고 블록을 계속해서 쌓는 거야. 블록을 계속해서 쌓는 그런 것들이 로봇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연구였고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사람이 가지 않고 달에 로봇이 먼저 가서 마인크래프트를 할 수 있는 거야. 마인크래프트가 어떻게 보면 복셀로 건축을 하는 대표적인 시뮬레이터잖아요. 마인크래프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인크래프트의 현실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인크래프트. 그래서 요런 이제 굉장히 얇은 뼈대를 가지고도 단단할 수 있는 이걸 이제 우리 또 이제 메타물질이라고 또 여기서 명명을 해요. 메카니컬 메타물질이라 그래서. 왜냐면은 굉장히 얇은 뼈대인데도 굉장히 튼튼하게 형성되게끔 만들어서 이 메카니컬 메타물질이라고 하는데 요런 이제 마인크래프트 복셀을 만들어 가지고 로봇이 직접 달 기지에 가서 건설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연구가 실제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귀엽게도 요 지렁이 로봇을 이제 솔2라 그래서 옛날에 그 픽사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그 월2 기억하시죠? 월2에서 아마 좀 따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솔2라는 로봇이 이 복셀을 갖고 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2가 복셀을 갖고 오면은 이 복셀을 MMICI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지렁이 로봇이 받아요. 이렇게 건네 받아가지고 얘는 이제 다시 다음 복셀을 가지러 가고 그리고 이 설치하는 담당을 하는 이 지렁이 로봇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번 그림이 뭐냐면 얘가 복셀 들고 오는 모습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한 발짝 이렇게 가는 거 보이죠? 앞발 한 번 가고 뒷발 한 번 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요 구조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로 지렁이 로봇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복셀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결합을 하냐, 결합하는 로봇이 이 복셀들을 어떻게 결합을 시키는가 보시면 어렵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링들이 있어요. 요 링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 부위입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갖고 연결을 하는데, 이 연결하는 거 보시면은 밑에랑 위에랑 같이 이렇게 요 스크류를 집어넣고 결합을 시키죠. 이런 형태로 결합을 하는데, 이 결합 사실 이케아 조립하시면은 많이 보셨을 결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 굉장히 재밌는 연구 영상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죠? 보시면은 굉장히 로봇들이 착착착착착착 복셀을 막 이렇게 연결해서 건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테스트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할지는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로봇들을 보내가지고 요것들을 이렇게 계속 설치를 하고 있어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지렁이 로봇들이 달에 미리 가 있어가지고 우주인들 도착하기 전에 태양 전치를 이렇게 달에다 설치를 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남극에 이제 기지를, 전초 기지를 하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남극 같은 경우는 태양이 각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수직으로 설치를 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복셀 로봇들이 이렇게 막 알마다스 로봇들이 막 이렇게 가갖고 타워를 일단 타워를 세워서 이제 모듈형으로 제작된 이제 태양 전지들도 가져와서 붙여 막 이렇게 딱 붙여갖고 미리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 나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우주국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잖아요. 달 기지 건설을 위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또 작년에 또 나왔었는데, 달 토양을 이용을 해서 레고 브릭을 만드는 연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을 했는데, 달의 운석 조각을 가루로 갈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락트 산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혼합을 시켜요. 이렇게 브릭화 시킬 수 있게 혼합을 시켜가지고 3D 프린팅으로 레고 블럭을 만들 수 있다. 그 레고 블럭을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진짜 마인크래프트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예, 뭐 이런 그 재밌는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했었죠. 그 외에도 실제로 이제 달에 거주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됐었는데, 2022년에 이제 플로리다 대학에서 재밌는 연구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달 토양을 흙으로 삼아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했어요. 그 보시면은 실제로 지금 이게 달 토양 샘플이거든요. 지금 이 연구진들이 뭘 했냐면,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달 토양과 비슷한 모사체를 가지고도 이제 실험을 했지만, 실제로 아폴로 11호, 12호, 17호에서 달 토양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본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그 표본에다가 식물을 심었을 때, 여기는 이제 애기장대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을 심었을 때 과연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실험도 했어요. 재밌죠? 그랬더니 보이시죠? 잎사귀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다.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달 토양과 비슷한 모사체를 가지고 한 거고, 요거는 아폴로 11호가 갖고 온 토양, 12호, 17호 갖고 온 토양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11호에서는 약간 좀 잘 안 자라는데 12호 거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죠. 근데 이게 보면은 여전히 달 토양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모사체에서보다는 덜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직 좀 스트레스가 좀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여기에 불순물들이 워낙 많겠죠. 이렇게 순수한 어떤 토양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달에서 직접 재배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뭐 이게 뭐 토양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다행히 뭐 이제 달에 햇빛도 있고 물도 있지만 영양분을 어느 정도 공급하는 것들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담았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사에서는 아르테미스 3호, 실제로 이제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하는 목적이 이제 아르테미스 3호겠죠. 3호에서 실제로 이런 식물을 한번 심어보는 그런 프로젝트, 우주에서 작물을 심었을 때 생기는 어떤 영향력들을 조사하는 어떤 계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들이 지금 달 기지 건설을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직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직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달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좌초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SLS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인데, 지금 이 SLS 그러니까 발사 로켓이 굉장히 돈을 많이 잡아먹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025년도 회계년도까지 나사의 총 아르테미스 캠페인 비용이 930억 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이 로켓 발사하는 이 로켓 발사대 요 SLS가 총액의 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기지 건설을 떠나서 로켓이 지금 발사를 해야 되는데, 이 로켓 자체가 지금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로켓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아마 아르테미스 2호, 이게 3호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달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시작을 했거든요. 1기 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임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가 달 대신 화성으로 그냥 바로 가자. 예. 달 대신 화성으로 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2019년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어. 왜냐면 이미 달 한번 디뎠잖아. 50년 전에 이미 디뎠는데 굳이 달로 가냐. 예, 화성으로 바로 가자. 예, 하는 얘기가 지금 2019년에도 이미 나왔었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결국에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를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때 이제 나사의 수장이 바뀝니다. 그분이 바로 굉장히 젊으신 분이죠. 예, 제러드 아이작먼이 트럼프 2기에 나사 수장으로 이제 선정이 됐죠. 예, 그래서 이분이 원래 뭐 하던 분이셨냐면, 이 스위프트 포 페이먼트라 그래서 결제 시스템이 있죠. 뭐 식당 같은 데 가거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결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대표적인 결제 시스템들이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대표되는 회사가 이제 스위프트 포 페이먼트라고 해서, 요 회사 결제 회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민간인 우주인으로 그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탑승을 해가지고 우주의 어떤 진공 상태를 한번 경험하고 내려오기도 했었죠. 이분이 이제 트럼프 2기에 이제 나사 국장 후보로 이제 지명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트윗을 날렸어요. X를 날렸죠. X를.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아직 그 희망을 잃지 않게끔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달 착륙 이후에 태어난 세대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미국은 달과 화성을 걸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구에서 더 나은 삶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래도 달 탐사를 계속해서 할 것 같은 이런 뭔가 메시지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사의 수장으로 들어와도 뭔가 이 아르테미스 미션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도 있을까라는 뭔가 기대를 차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12월 4일에 남긴 거죠. X에. 그런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올해 1월에 다시 한번 우리는 화성으로 곧장 갈 거다. 달은 방해물이다. 이렇게 남기면서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 또 이 도지의 수장이잖아요. 또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라서 또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심지어 며칠 지나서 1월 20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수락연설을 할 때 딱 그 우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화성에 성조기를 심겠다. 근데 달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지만, 뭐 화성에 가도 화성 기지를 구축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뭐 기지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과연 트럼프 2기 하에서 이 아르테미스 미션이 원활하게 잘 굴러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벌써부터 뭔가 나사의 변화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이든 정부까지만 해도 뭐 이게 다양성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유색인종이라든가 뭐 여성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사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트럼프 2기 시작되자마자 다양성 프로그램 페이지가 404 오류가 떴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나사에서도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예측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나사의 아마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분들이신가요? 그런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르테미스 2호가 달에 착륙하지는 않고 사람이 직접 우주선에 타서 달 궤도를 돌고 돌아오는 임무가 이제 아르테미스 2호 미션인데, 요게 이제 2026년 4월에 계획돼 있어요. 원래는 올해 발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미뤄져가지고 요 미션이 아마 내년 4월에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 진행이 될 것 같고, 요 미션 같은 경우는 워낙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그 완성된 게 와 있기 때문에 아마 뭐라 그래야 되냐, 너무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 아르테미스 2호 임무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측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계속 그 뒤에 있는 어떤 실험들을 위해서 이미 이제 아르테미스 발사에 사용될 어떤 모바일 런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모바일 런처 2가 건설되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건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르테미스 미션이 당장 놓여 있는 것들은 연구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아까 그 인투이티브 머신의 달 착륙선 2호죠. 아테나가 이제 다음 달에 그 발사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연구들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달 탐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이거를 또 안 알기도 애매한 게, 이게 뭐냐면 중국이랑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인터내셔널 루나 리서치 스테이션 프로젝트라 그래서 중국이랑 러시아에서도 지금 요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소홀해져 있는 상태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중국 혼자서 일정대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대로 간다면 2030년에 아마 중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처음으로 달에 착륙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중국에서 훨씬 더 빨리 이런 달 기지 건설이나 달 탐사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진행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화성으로 발을 먼저 내디딜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우주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국이죠. 경쟁국인 중국이 먼저 이런 것들을 다 달에서 구축을 해버리면은 우위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미래 우주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어떤 정부가 단순히 이제 달 탐사를 완전히 폐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당장 어제 더 컨버세이션이라는 기사에서 이런 이슈를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다루고 있어요. 만약에 달 탐사 계획을 포기하거나 지연을 시킴으로써 과연 우리가 화성을 정말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논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미국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의 최종 목표는 달의 우주 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거였잖아요. 그 루나 게이트웨이가 설치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화성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폐기를 하게 된다면 바로 지구에서 계속해서 화성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 화성까지 거리가 달보다 한 800배 이상 멉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 자체가 화성을 가기 위한 어떤 디딤돌 같은 미션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디딤돌 없이 바로 화성을 가는 것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더 미래지향적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연 달 탐사를 넘어서 달 기지 구축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화성으로 바로 가서 화성에서 기지를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화성에 발만 내딛고 다시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이 연구 기술들, 굉장히 재밌는 연구 기술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정말 보게 될 기술들인지, 아니면 조금은 더 지연이 될 기술들인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달에 이제 인투이티브 머신에 아테나라는 달 착륙선이 가게 되면은 실제로 달 남극 근처에 우리가
저희가 활용할 자원들이 잘 있는지, 물 같은 것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무선 통신도 확인하게 될 텐데, 그 발사부터 잘 되길 기원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달 탐사 미션, 그리고 달 거주 미션, 이런 것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랩미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아유, 감사합니다.